중국 반응 한 강력 경고, 기레적 꼬리 내린 푸틴. 러시아가 한국 눈치를 보는 이유는?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자엑스 행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0일째 되는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억제와 관련한 국가 정책의 원칙을 개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사용 사거리를 늘려주면서 이에 크게 반발했던 러시아가 대응을 위해 꺼낸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 매체 통신과 등은 푸틴 대통령이 핵억제 분야의 국가 정책 원칙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이 법령이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령에는 핵억제 분야의 국가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억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잠재적 적의 러시아 및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여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쿠르스크를 침공한 우크라이나와 관련. 당장은 아니지만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된다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무기가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또는 그 동맹국에 대해 침략하면 이는 공동공격으로 간주된다며 미국 및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블록 및 동맹 등 잠재적인 적에 대해 핵억지력을 행사한다고 적시했다. 러시아는 군사적 위험 및 위협에 대한 핵억제력의 융통성은 핵억제 분야에서 러시아의 국가 정책의 기초에 기인한다며 핵억제에 대한 국가 정책은 핵억지력이 충분한 수준에서 핵전력의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핵억제력은 잠재적인 적이 러시아에 대한 침략 시 보복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배치된 핵억제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핵억제력 원칙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측이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예고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핵억제 분야가 현실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가 핵을 보유한 국가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한 국가도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넣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의 러시아 내 목표물 공격 사용을 승인한 이후 러시아의 핵교리가 변경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다음 정부인 트럼프 측은 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18일 미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확전 사다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인 X의 본인 계정에 군산복합체는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 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방송 CNN은 이날 미국의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내부를 더 깊숙이 타격하는 것은 말처럼 매우 도발적인 일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평화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 전쟁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러시아의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바로 핵으로 반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사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실비 코넬 대학교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핵무기 공격으로 돌려받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에 말했다. 미국의 사거리 확대 승인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러시아가 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중요한 전투기를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전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푸틴의 불법적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가 오랫동안 승인한 품목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인 태만을 변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아톰스 미사일을 요청했다. 미 정부는 이후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에 해당 미사일을 제공했지만 사거리에는 제한을 뒀다. 한편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9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러시아 침공천일 행사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방한 예정인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무기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방공 레이더나 방어 목적 미사일 등은 비교적 지원이 용이하며 이 같은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그는 한국이 제공한 모든 지원에 감사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특히 군사 물자 측면에서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방어용 무기 지원을 강조했다. 무기 지원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 일정에 대해 포노마렌코 대사는 가장 적합한 일정을 제안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달려있지만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이후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 이후 단계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 승인 조치가 러시아 쿠르스크에 진입한 북한군에 대한 대응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이 북한군을 명분으로 무기를 지원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의 조기 종전을 언급하고 이를 대외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소통 중이며 아직까지 언제 방문할지 구체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영 언론 우크라 전 해법으로 한국 지목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분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 언론이 71년간 휴전 중인 한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로저 보이스 외교 에디터는 20일 현지 시각 칼럼에서 한국은 공식적인 평화 조약 없이도 번영하고 있으며 안보 협정과 번성하는 방위산업 덕분에 적대적 이웃을 저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을 확정함에 따라 전쟁 당사자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종전의 의제와 방법론에 대한 분석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토나토, 가입 포기와 영토 포기 등을 종전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 에디터는 이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요원하다며 우크라이나가 단지 영토 일부를 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전후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도발의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한국 상황이 서방에 지정학적 교훈을 준다며 외국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과 가까운 한국의 전자 중공업에 여전히 투자한다. 이런 신뢰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3만 명 주한 미군으로부터 나온다고 짚었다. 보이스 에디터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며 번성하는 방위산업이 명백한 공격 징후 시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 억지 전략을 뒷받침해 준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으로 보이스 에디터는 한국의 모델은 공식적인 종전 없이도 유럽연합, EU,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으로 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 서방은 새로운 기적의 무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 푸틴이 자랑한 요격불능 미사일 오레시니크. 전장의 게임 체인저 되나? 푸틴 대통령은 21일 현지 시간 크렘린궁에서 행한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현재 시험 중인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오레시니크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실전에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는 역사상 가장 빠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어서 서방의 어떤 방공무기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자랑했다. 그는 오레시니크는 초당 2.5에서 3km인 마하 10의 속도로 표적을 공격한다면서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과 미국이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레시니크가 워낙 압도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타격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과 우호국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할 것이라고 했다. 미리 발사 사실을 알려도 요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제공에 대응하기 위해 오레시니크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발사한 것도 이 미사일의 테스트였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병력을 파견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거나 병력을 보낼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에 대해 우리의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공격적인 행동이 격화될 경우 우리는 단호하고 거울처럼 대응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항해 군사 파견을 계획하는 국가의 통치 엘리트들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위협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오레시니크 관련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미사일 방공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이든 아무런 장애 없이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쟁의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 요격이 불가능해 공격 대상은 무방비 상태로 초토화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 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